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오는 30일 부산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만 이슈도 논의 주제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아시아 순방 첫 일정지인 말레이시아로 떠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돌발 제안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 100% 열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내에서도 러브콜은 이어졌습니다. The last time I met you, I put it out over the internet that I'm coming to South Korea. 한국에서 깜짝 북미 회동이 성사되기를 바라고 제안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하고 다음 날 30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입니다. 이 기간 판문점 등에서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선택은 김 위원장의 손에 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는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만 이슈는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논의 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중 인사이자 홍콩 빈과일보 전 사주로 수년간 구금 상태인 지미 라이의 석방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대표단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말레이시아에서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경주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조율에 들어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4박 5일 동안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면 6년 전 판문점 회동 이후 한반도에서의 두 번째 만남이 됩니다.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린 지 30시간 만에 깜짝 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정전협정 체결 뒤 66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았던 2019년 판문점 회동. 사각에서 한 발자국 건너시면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으시는 미국 대통령이 되십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오사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걸 본다면 DMZ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약 30시간 뒤 실제로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미리 사전에 합의된 만남이 아닌가 이런 말들도 하던데 사실 난 어제 아침에 대통령께서 그런 의향을 표시하신 걸 보고 나 역시 깜짝 놀랐고. This was a special moment when I put out the social media notification. If he didn't show up, the press was going to make me look very bad, and I appreciate it.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김 위원장만 호응한다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김 위원장은 회동을 받아들일까? 통일부는 북한이 최근 북측 판문각 주변 구역에서 화단 정리 등 미화 작업을 한 점이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6년 전 회동이 우리 측 자유의 집에서 열렸던 만큼 북한이 이번에는 판문각이나 원산 갈마지구 등 북측 시설에서 열자고 역제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깜짝 회동이 실제 성사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6년 전과 지금의 정세 그리고 김정은과 북한의 태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다만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그냥 친분만 과시하겠다라는 하나의 퍼포먼스만을 생각한다면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의를 표하자 하루 만에 대통령이 재가했습니다. 돈을 모았다가 집값이 내리면 사라는 논란의 발언에 이어서 갭 투자 의혹까지 잇따랐는데 여당에서도 사퇴 요구가 잇따르자 버틸 수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11호 대책 발표 직후 나온 부동산 정책 책임자의 발언은 민심 반발에 불을 지폈습니다. 지금 살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만약에 저희가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이 떨어지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사면 되거든요. 전세 낀 갭 투자는 꿈꾸지 말고 집값이 잡히면 집을 사란 얘긴데 정작 이 차관 배우자가 지난해 갭 투자로 33억 5천만 원대 분당 아파트를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며 공분을 키웠습니다.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산 아파트였던 해명은 매입 당시 이차관 부부가 29억 원대 예금을 보유해 현금이 충분했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더 큰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후 반발 여론은 잠실 아파트를 보유한 김병기 원내대표 등 고가 부동산 보유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내로남불 논란으로 확산 조짐을 보였습니다. 여권에서조차 이 차관 사퇴를 공개 촉구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책임자인 차관이 자기는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 하면 되겠어요?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가야 돼요. 결국 어젯밤 이상경 차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오늘 낮 이재명 대통령이 면직안을 제가했습니다. 하루 만에 이뤄진 빠른 결정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부동산 민심 악화가 심상치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익힙니다. 최근 한국갤럽 설문조사에선 11호 대책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44%로 특히 신혼부부나 첫 주택 구매자가 많은 30대의 57%가 부적절하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김건희 씨와 통일교, 건진법사의 연결 고리를 보여주는 통화 녹음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통일교 측이 당선을 위해서 전체가 다 지원한 건 처음이라고 하자 김건희 씨는 건진법사와 상의하고 일정을 잡아보겠다는 취지의 답을 했습니다. 고문과 상의해서 비밀리에 총재를 만나 뵙겠다고 답한 겁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어제 열린 김건희 씨 재판에선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용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전 씨를 통해 2022년 통일교 측이 건넨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2개 등 총 8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함께 통일교 현안을 청탁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정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뒤인 2022년 3월 30일 김건희 씨와 윤 전 본부장이 나눈 통화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한학사 총재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교회만이 아니라 학교나 기업체까지 다 동원해서 지원한 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김건희 씨가 비밀리에 꼭 한번 인사드리겠다며 고문과 상의해 총재님을 만나 뵙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전 씨는 다른 통일교 고위 간부와 통화했습니다. 이 통화 녹음도 재판에서 공개됐습니다. 전 씨는 통일교 간부에게 이번에 은혜를 입었다며 여사님도 충분히 납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학자 총재하고 김 여사가 비밀리에 미팅하기로 했다니까 일정을 잡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언급한 고문은 바로 전 씨였습니다. 앞서 전 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연을 맺은 사람이 어떤 이 출마를 했는데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뭐 음료수라든가 뭐 식사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좀 제공한 정도지 다른 행위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통일교와 김건희 씨 사이에서 전 씨가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